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북송 탈북 어민은 살인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기호 의원의 주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오징어잡이 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에 남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기호 의원 주장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까지 정부가 밝혔던 내용과 많이 전혀 상이한 내용이라 한기호 의원도 이제 전원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자칫 과연 확실한 근거를 갖고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님 이거 어떤 취지의 주장이에요? 일단 근거 있는 겁니까? 네, 한기호 의원도 그냥 이제 저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저런 상황을 잘 아는 분의 증언을 듣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아까 한기호 의원도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뭐 가족들이 있고 저런 역할을 했고 뭐 누구는 도망쳤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 주장의 진위 여부도 앞으로 뭐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기호 의원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이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지금 저분들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3일밖에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게 조사가 되고 이런 뭐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범죄자야 돌려보내야 돼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런 의구심을 없애려면 조금 더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또 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보장해 주면서 절차를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의구심들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살해된 건 문정부의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나머지 2명은 체포를 두려워해서 남한 뭐 부럽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6명을 살해했다고 누가 자백을 합니까? 개그맨들이 한 말로 대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 만약 근거가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한국 예를 들면 국경을 넘어왔을 때 다시 북으로 도망갔다는 진술은 허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탈북 브로커든 아니든 간에 저 사람은 기순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탈북할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초기에는 탈북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납포되고 난 다음에 기순 의지를 밝혔다는 게 지금까지 전체 객관적으로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한기호 의원의 논의는 정말 이게 잘못하면 몇몇 사람의 쓴만 듣고 논의했기 때문에 정말 북풍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비판받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저 앞에 저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이 왜 다시 북으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전까지의 그런 논란, 그러니까 반인륜적이다, 왜 빨리 보냈냐, 그리고 왜 그 경찰을 투입시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기호 의원의 주장은 아주 몇 사람의 이야기, 즉 탈북자 단체에서 흘러나온 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기해 놓은 순수한 문제제기조차도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려드렸고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북송 3시간 전에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영전 실장, 북송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 처리.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이영구 법무실장이 법무부 통일법무과 A검사에게 탈북선언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공문 없이 전화로 지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법무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3시간 후 북한 선원 2명은 강제 출국이, 추방이, 북송이 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설령 범죄 저지른 사람이라도 강제 출국시킬 근거가 없다. 법적인. 탈북민은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강제 출국 대상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오늘 동아일보의 상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파견 검사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반대를 했었다라는 보도도 오늘 동아일보 취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의견을 묵살했다라는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통일부의 파견 검사도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지시를 받았던 법무부에서도 반대를 했다라는 거군요. 이 법무부가 당시에 강제 북송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북송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결론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덧붙인 결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체 결론을 낸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 사안을 두고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강제 북송을 하였다고 그 자체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자입니다. 즉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조기 중단시킨 혐의 자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제 북송 자체를 두고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법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얼렁뚱땅 조기 종결을 시켰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비판은 가해져야 하고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 강제 북송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창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비가 그쳤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